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10월은 독도의 달이고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의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독도의 달 그리고 독도의 날을 맞아 정부와 경상북도의 이 독도 관련 정책 그리고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서석영 경상북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경상북도 의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은 천용길 시사평론가가 더해줍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을 준비한 이번 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경북도의회는 4년마다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개최 사흘 전 본회의 장소가 울릉도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경상북도는 독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일찍이 조례를 만들어서 독도 수호에 앞장서기도 했죠. 먼저 임기진 의원께서 우리 경상북도 의회의 독도 관련 조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2004년 1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발언 이후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에서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2005년 7월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독도의 달을 매년 10월로 하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 영토 침탈 시도를 명문화한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를 할 수 없으며 독도의 달에는 도민의 단결과 독도 침탈 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주셨다시피 조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도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위원회인지 석 의원과 함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우리 도의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1953년도 우리 초대 경상북도 도의회에서는 정부에 독도의 등대를 설립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이루어져서 1954년도 8월 10일 독도 등대 불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년간 동해 바다를 지키고 그 독도 인근을 왔다 갔다 하는 어선들이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는 우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한 우리 독도 영토,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 영토를 우리 독도 수호 특별위원회에서는 굳건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의원님의 말씀처럼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조례도 만들고 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독도 수호 활동을 열심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상북도도 역시 독도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두 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임기진 의원님, 그러면은 경상북도의 독도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게 있고 좀 잘하고 있는 것과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꼬집자면 어떤 점들을 짚으실까요? 네, 경북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독도 거주 주민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수호 걷기 대회, 독도 뮤직 페스티벌, 독도의 달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사업입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한 명예 주민증의 발급 건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 명예 주민증은 독도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방문객의 신청을 통해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23년 1만 3천여 건이었던 발급 건수가 올해는 벌써 17,000여 건을 돌파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은 교실에서만 배우던 독도에 대해 직접 방문하고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받음으로써 독도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 바람직한 독도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독도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국민과 아이들이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에 미래 세대에게 독도 관련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독도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독도 전문 교육을 통한 독도 전문 해설사로 양성하는 방법 또한 한 가지 새로운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독도 명예 주민증은 요즘 SNS를 보면은 독도를 다녀온 많은 시민분들이 인증을 하면서 뭔가 이제 독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는 국민적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북도의 독도 관련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경상북도 독도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분쟁 지역이 아닌 평화의 섬, 가고 싶은 섬,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고 싶고요. 또한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독도 영토 주권 강화 및 올바른 독도 역사관 정립, 또 국내외 독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전 국민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늘 외치는데 이제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AI가 우리 땅이라면 미국 땅인지 중국 땅인지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5천만 전 국민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또 우리 260만 경북도민은 경상북도 땅이다고 앞으로 이런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싶고요. 특히 독도에 살농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작은 플랜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육지에서 갖고 간 토양으로 우리 빗물을 받아서 모내기도 하고 싶고 또 그 모내기 한 걸 계속 영상으로 비추고 또 가을에 수확하는 장면도 전 국민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그 옆에 우리 독도 경비대원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신선 채소를 재배하는 작은 공간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비대원들에게 식재료도 한번 옮겨 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적 우리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섬 독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독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이맘때가 되면은 늘 나오는 이야기죠. 매년 나오는 이야기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 지정일로 정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능길 평론가가 정리해 주시죠. 네, 독도의 날이 지정된 것은 2000년에 민간단체에서 이 독도의 날을 10월 25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국회에서도 이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라고 하는 이 안건이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요. 좀 흥미로운 거는 정부를 어떤 당이 운영하냐에 따라서 야당에서 이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 이 법안을 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에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이 가까이 놓고 보면 이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독도를 국가기념일로 하자라고 하는
이 법안을 냈는데 당시 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맞았습니다. 예.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이 법안을 냈는데 이 한덕수 총리가 지난 10일에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독도는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때문에 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집권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안이 올라와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라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윤기진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당연히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긴장 조성, 외교적 부담 가중, 정치적 목적 이용 등 반대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관련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으며 정치 성향, 연령, 지역 구분 없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독도 지우개에 앞장서고 있어 걱정입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꼭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독도에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독도 역사를 보면요, 신라 지정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을 하면서 독도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미 1500년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런데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독도 칙령을 반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을 하자고. 그런데 이미 그 고종 칙령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좋습니다. 좋고 10월 한 달도 좋고요. 또 1년 내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요한 독도 수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독도를 어떻게 하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가짐하고 어떻게 많은 정책과 예산을 담아내고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독도 수호 특별위원회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는 1년 내내 독도의 날로 정해서 독도 수호 의지를 강하게 의지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데 대해서 이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것은 이걸 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국민들의 여론이 이 독도가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인식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는 편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과 비교하면 더더욱이 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지, 일본 중앙정부가 이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분쟁 지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이 독도가 누구 땅인지 다퉈보자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땅을 굳이 우리 땅임을 다시 선포하는 기념일을 지정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야당이 법안을 냈는데 여당일 때는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여당일 때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독도를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래도 아무리 실효적 지배, 우리가 실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이라 한 번씩 찾아보고 들려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독도의 날을 고종 칙령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미 1500년 전에
신라 지정왕 때부터 독도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굳이 최근 역사를 끄집어내서 기념일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일본의 다케시마 날하고 제정 연도가 비슷해져서 어떤 면에서 차별화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저는 신료적 지배와 지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 일본을 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독도의 날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이 물컵론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먼저 반틈을 채우면 일본도 반틈 채운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 대일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 는 의견이 70%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 제3자 이 배상 방식 그리고 우리 동해안 지역과도 이 관련이 있었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때 이 정부의 대책이 조금 저자세였던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지점이 있었죠. 바로 약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던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기로 했다가 출발 며칠 전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의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알지 싶거든요. 네, 경상북도 의회는 2006년부터 4년마다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6월 10일 예정돼 있던 제12대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 본회의 사흘 전 갑작스레 울릉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이며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당 차원에서 변경했다라고 본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됐습니다.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지금껏 기상 여건 이외 이유로 독도 입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었기에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듣고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독도 본회의가 취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앞으로 경북도는 독도 본회의 개최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 경상북도 영토임을 천명하고 수호 의지를 굳건히 다져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도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리는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취소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세경 의원님께서도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도 당연합니다.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도 그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선으로서 처음 의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황 파악은 잘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울릉도까지 가서 독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잘못됐다 집행부가. 저도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 기조는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경상북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하는데 지렛대로서 쓸 수도 있다. 우리 중앙정부는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경상북도 관할하고 있는 독도, 경상북도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 여론도 일본 정부가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경상북도 의회가 앞으로 좀 독립적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지만 네. 경상북도 의회, 또 경상북도만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 민족의 섬, 우리 독도를 또 잘 모르는 지금 청소년 세대가 있습니다. 좀 역사를 공부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요즘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는 독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에 전 국민 가기 운동을 한번 전개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 독도 가기 운동.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을 좀 주더라도 활성화시켜서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아니면 휴가를 내서라도 부모님과 우리 청소년들이 손을 잡고 독도에 가서 독도 갈매기도 구경하고 독도 모래도 만져보고 독도 바람도 씌워보고 또 독도 경비대원들이 열심히 조국을 지키는 모습도 보고 그것을 사무치게 뼈저리게 느끼는 애국심도 좀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을 우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에서 연중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일을 하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독도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상이 독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독도에서 우리 자연도 숨쉬고 동해에 떠오르는 일출도 좀 기운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독도 베이비붐이 많이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또 자라서 독도를 사랑하고 전 국민에게 독도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오늘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 국민 독도 가기 운동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두 분의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경상북도는 이 독도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이 독도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전쟁기념관,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 독도와 관련된 기념물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래서 이 독도지우기 아니냐 이 논란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전쟁기념관 복도에 전시됐던 이 독도 조형물이 말없이 사라졌다가 이 항의가 있었고 결국은 이달에 다시 복구가 됐거든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형물이 조금 낡아서 이걸 다시 수리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조형물 자체를 철거했어야 됐냐,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했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서울 역사에 있던 이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면서 요 시기가 또 비슷해지면서 야 이게 중앙정부의 기조가 서울 지역에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도 다시 이 조형물을 적극적으로 또 설치하면서 이 논란을 불식시키긴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임기준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국역, 잠실역, 광화문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이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 방해와 안전의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형물 중 유독 독도 조형물만 없앤 정황이 포착되었죠. 전쟁기념관에서는 2012년부터 전시되었던 독도 조형물 예고 없이 사라졌는데 논란이 되자 4개월 만에 다시 전시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단순한 섬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독도와 관련한 조형물 철거는 독도에 대한 상징성을 약화시키고 외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독도 지우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독도가 가진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정부는 이를 단순한 정치적 논란 수준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철거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독도에 대한 주권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여러 곳에서 독도 관련 조형물들이 철거가 됐고 그러면서 독도 지우기 논란이 전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뭐 저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어떤 여기서 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없앴는지 뭐 전체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없앴는지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 하려고 없앴다. 잠시 옆에 옮겨뒀다고 얘기까지 하는 걸 인터뷰에서 잠시 들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뭐 서울시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우리가 왈부하는 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이 있고 독도 사랑은 뭐 서울시든 우리 경상북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의 여문의 민족의 섬인데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오늘의 우리 그 자세가 아니고요. 저는 뭐 독도는 우리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땅이고 민족의 섬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 독도 가기 운동을 반드시 펼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도의 날을 맞아서 독도 관련 쟁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정리의 말씀 듣고요.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영 의원님. 예, 독도에는 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가 있었죠. 1953년도부터 56년도까지 4년간 울릉도 주민 33명이 조직한 목숨 걸고 지킨 수비대가 있습니다. 홍순칠 대장과 그의 34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오늘 빌어서 상가 명복을 빌고요.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도 대첩이 있은 날부터 오늘이 7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1954년도 일본 순시선이 이 독도 근해에 침탈했을 때 홍순칠 대장과 34명 5년이 목숨 걸고 일어나 격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난 지가 원래 70주년인데 이 70주년 행사도 추모식과 함께 대대적으로 역사의 기록과 전시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모두의 그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 경상북도의 섬입니다. 부속 영토입니다. 독도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독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독도 지키기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규진 의원님. 네, 독도는 단순한 변방의 작은 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을과 혼이 정신이 담긴 국토입니다. 이런 독도를 소홀히 하고 타국에 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타국에 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동기 시사평론가. 네.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독도가 우리 땅이어서 좋은 점 한 가지만 꼽자면 더 이상 일본 제국이 정복이나 전쟁에 욕심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게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시민들과 지방 의원들에게도 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적극적인 지방 외교도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민들보다도 우리 지역민들은 독도와 가깝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 마음만큼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관심도 크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